2022년 3월 4일 금요일 건강한 오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면 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봄이 자꾸 추워졌다 또 다시 따뜻해졌다 하는 바람에 이게 정말 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봄에 우리들이 항상 고생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알러지인데요. 이 봄철 알러지를 개선하는 쉬운 방법을 오늘 박대병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백제한의원의 박대병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은 평안하셨어요? 예, 덕분에요.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봄철 알러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네. 이 봄철 알러지 때문에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맞아요. 의외로 글쎄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걸 몰라서 그랬었는데 네,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티피컬하게 픽업을 해야 할 거를 가지고 저는 주제를 삼거든요. 네, 근데 저 지난주에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아 알러지를 치료했는데. 그렇죠. 예, 네. 이제 벌써 입춘 지나고 오늘이 경칩입니까? 아 진짜요? 예, 땅 네. 속에 있는 개구리 씨가 이렇게 나온다는? 나와서 문 안 들이는 시간. 진짜 봄이네요, 그럼. 네, 그러면 정말 봄인데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호수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기 송화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네. 예, 소나무에 그 꽃이 이렇게 펴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알로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예.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알러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한의학적인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받으신 분이 세상에 이럴 수도 있습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 봄은 자신 있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자신 네. 있게 가보십시오. 그래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알러지 있는 분들은요. 예. 실은 너무 가려워서 예, 또 너무 눈이 따가워서 예, 그리고 목도 막 가렵고 예. 그래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어렵게 지나가시는 봄. 참 네. 봄이 아름답잖아요. 봄이 오면 산과 들에 진달래 피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이 고통 때문에 맞아요.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죠. 즐길 여유가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봄철 알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예. 오늘 개선법이 아주 쉬운 개선법이 있다고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개선법도 있고 좋은 처방도 우리 처방도 있고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의외로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나눠드리고 하고 싶었던 처방들, 네, 금쪽 같은 처방이라고 합니까? 네, 그럼요. 우리 3대째 이렇게 쓰고 오고 있고 네, 하는 그러한 처방도 여러분한테 오픈해드리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알러지가 예.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죠. 예, 여러분 알러지 하면은 구체적인 정의가 뭘까요? 알러지가 알러지지 뭐. 알러지. 예, 알러지는 알러지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명답이죠. 그렇지만 이상 조금- 반응일까요? 예,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민 반응. 예, 알로겐의 어떤 물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찐득이라든지 어떤 펑거스가 공중에 마른 채로 네, 돌아다니다가 곰팡이. 예, 혹은 네. 황사나 뭐 여러분들 그 스모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네. 우리 몸에서 면역 체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로겐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항체보다도 알로바디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같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그게 드디어 오는 것이 바로 그 면역 체제의 이상을 그 과민 반응을 저는 알러지라고 정의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원인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원인. 예, 저는 이제 동물 털.
맞아요. 집에 근데 혹시 고양이 키우시나요? 저는 안 키우죠. 알러지가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털보다도 저는 네.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박테리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피부 사이, 그 털 주변 사이에 기생하는 네. 박테리아 같은 것들, 그걸 나중엔 우리는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이렇게 칼초하면은 세균들이 잘 자라는 음식 속에 그 털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뽑아보면 거기에 박테리아가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폭시키는군요. 그렇죠. 그걸. 예, 그것들이 이제 다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코 안에 점막에 인후나 비강이나 이런 데에 묻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예, 딴 때는 네. 괜찮았어요. 근데 봄이 되다 보니까 봄이 너무 드라이해지거든요. 네네. 오늘 같이 비가 살짝 온 날은 제가 여기 오는 줄 알고 왔지만은 비가 안 오는 보통 봄, 마른 봄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한 마른 봄판에 바로 쉽게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알러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숫가를 저는 매일 걷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송화꽃이 벌써 퍼져서 쏟아지더라고요. 꽃가루. 그렇죠. 네. 봄꽃가루는 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동물의 털도 그렇고 황사나 매연도 그렇고 네. 몸 안에 오랫동안 이제 왜 겨울 동안에 문을 안 열고 놔뒀던 그 집 안에 먼지, 그다음에 찐득이들, 네, 그 진드기. 보이지 않는 어떤 아메바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곰팡이도 그렇죠. 곰팡이 그렇죠. 곰팡이도 네. 사실 보면 곰팡이가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인체에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곰팡이의 일종들이거든요. 우리 유산균. 그렇죠. 그렇죠. 유산균. 그리고 인체 네. 내에서 대장 같은 데서 다른 병원적인 세균이 자랄 거를 얘들이 숫자를 더 확실하게 많이 조장하고 있어서 네. 그들이 와서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못 일으키게 하는 그 정상적인 세균, 아주 고마운 세균입니다. 그게 곰팡이군요. 예, 근데 네. 그러한 곰팡이 중에서 꼭 우리 비강으로 돌아와서 일을 저질 곰팡이가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그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게 원인이 돼서 아름다운 봄을 꽃만 말고 내 마음도 같이 따가지고 그게 영 무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러면은 이러한 거를 어떻게 해서 나갈까? 그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말씀했는데 네. 이 봄철 알러지에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요. 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비염이더라고요. 비염이에요. 예. 네. 그러한 비염이 코에 뚝 들어오기 시작하면 코가 뻑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발적성 재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콧물로 주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면 네. 또 왔구나. 또 코도 막히고요. 예, 내가 언제 너 보고 싶다고 안 했는데 왜 또 이 봄도 오느냐. 네. 참 마음이 좀 굉장히 우울해지세요. 네. 자, 그러한 비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비염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건조할 때는 비염이 사실 약간씩 크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드라이하니까 논밭 예. 갈라지는 이론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할 때 그것들이 일을 시작하죠. 두 번째, 그 둘째 아들 이름 보니까 결막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막염이요. 그럼 눈입니다. 네. 우리는 눈이 왜 이렇게 따갑지? 가끔 우리는 눈을 꼬먹꼬먹하다가 나중에 손으로 비벼댑니다. 네. 그러나 손에는 이미 꽃가루나 이런 팡가스나 어떤 다른 것들이 손에 묻어 있기 때문에 많이 그걸 있죠. 눈에 네. 문질러 주면은 눈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뭐 심은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눈이 붉기 시작하죠. 가려우니까 견딜 재주가 없습니다. 네.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손으로 비벼대기 시작하면은 눈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빨개지고요. 예, 가렵고 따갑고 네. 붓고 충혈이 오고 거기에 결막염이 오면서 눈이 화끈거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말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시력까지 먹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친구가 아니죠. 그럼 셋째 아들로 가봅시다. 셋째 네. 아들의 이름이 피부염이에요. 피부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 가려운 거예요. 치면은 몸이. 예, 네. 몸을 움직여 보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에, 다리에 어떤 때 긁다 보면은 잠재돼 있던 아토피 피부의 그 모습들이 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조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건조한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였나요? 한번 말씀드릴 때 여러분 손은 자주 닦으셔도 괜찮은데 목욕은 자주 하지 마세요 그랬죠. 근데 보통 하루에 한 번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두 번 네. 하시고요. 일주일에 좋은 것이 3번 정도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피부는 그 물에 닦고 비누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기초적으로 있는 지방 성분들 그게 피부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피부의 세포는 안에서 입방 세포로 되고 그것이 이제 뭐 나중에 자라면서 밖으로 나면서 평평 세포가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이 피부 내에서 나오는 적당한 습기가 그걸 유지해 주면 여러분의 피부가 다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건조해지다 보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견딜 네. 재주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뒤부터 가렵고 이상하다 보니까 긁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올 것이 오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네. 이제 손을 많이 씻으면 손이 네. 또 드라이되고 거칠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가끔 뭐 샤워하는 것도 예, 그렇다는 맞아요.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 네. 이분이 지혜로우신가 보려면은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안에 핸드로션 정도는 있네. 그러면은 저는 벌써 그분의 그 점수를 네. 한 15점 내지 25점 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손 거칠어지세요. 맞아요. 그게 손 닦을 때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그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는데 네. 없으면은 그냥 일에 들어가죠. 그쵸. 손은 거칠어지고요. 맞습니다. 네. 저 자꾸 이렇게 손 만지게 되네요.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막내 아들이 있더라고요. 4번째 아들인데 천식이에요. 천식이요. 예, 천식이 있는데 우리가 에즈마라고 말하는 거죠. 예, 에즈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그전에는 안 그러는데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자꾸 가빠지고 숨이 차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감기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 호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 좀 있는 데서 네. 쌕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천식입니다. 네. 그것이 참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울러 기침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넌스톱 기침 적어도 한 3, 40초 네. 내리 하는 기침은 천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유, 봄에 네. 이런 것들이 드라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천식들이 알러지와 함께 하나도 반갑지도 않은데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내 형제가 바로 염증과 이런 그 알러지의 그 병증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네, 이게 참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한번 좋겠어요. 해봅시다. 하나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네, 네. 여러분 예방을 할 때 이런 게 이렇다. 나는 저 스모그에 약한데 너무 공기가 안 좋다. 뭐야 미세먼지야?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오게 되면 웬만하면 그런 날은 집안에서 일을 하세요. 네. 요즘에 간에 가택 근무인가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고 네, 재택근무. 재택근무. 예, 그렇게 하시면서 어려운 기간을 그러한 접촉할 거를 미리 피해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러한 부분 좋고요. 그다음에 웬만하시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 꽃가루 날리고 이게 만만치 않겠네 그러실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스크 빨리 벗었으면 언제 벗지?
네, 벗으실 분은 벗으십시오. 네. 그러나 알러지 계신 분들은 웬만하시면은 봄에는 마스크를 꼭 그 끼는 게 주머니나 좋으시다고. 예 이런 네. 데 포켓에 꼭 하셨다가 꽃가루가 많이 흔들리고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얼른 네.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쓰고 뭐 한 달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네. 마십시오. 하고 나면은 가서 빠르셔서 다시 깨끗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건 뭐 1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자주 손 세척을 하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예,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똑같이 하면 되는 거네요. 예, 네. 충분히 연습이 된 것 같은데도요. 아직도 잘 안 돼요. 아직도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한테 네, 지적받는 맞습니다.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손 세척은 자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을 할 때 환기 옛날 아직도 겨울이 다 간 것 같지 않아요. 목련이 피기까지는 난 아직 봄을 기다릴래요. 아직도 추울 수 있지요. 지금 시적으로 계속. 예, 그렇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러분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네. 예, 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환기를 하다 보면은 알러지의 모든 원인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먼지라든지 예.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어떤 그러면요. 예, 면에서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이 건강 어떤 그 기계들이 조금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먼지나 이런 펑가스 같은 거를 청소해주는 청정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그런 거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풀과 나무 잎과 모든 것에서 산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부려주시는 네.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자연적인 공기. 쏙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한 산소가 바로 그 발생기 산소들이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그게 제거해주고 살균시킵니다. 네. H2O면은 우리가 그걸 물이라고 그러죠. 네. 공기는 그러면은 O2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오존이 있지요. 네. 그건 O3가 되는데 그것들이 자꾸 무너져서 발생기 산소가 나오는데 그 산소들이 이상하게 살균 효과들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네. 환기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네. 가습기. 여러분, 나 언제 가습기 사나 그거 그럴 돈 있으면 내가 뭐 짜장 한 그릇 더 먹자 이러시는데 가습기 없으시면은 네. 깨끗한 수건을 말려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 닦고 세수하시는데 물을 좀 받아두세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 커피나 이게 저녁에 주무실 때 잠잘 오게 드시는 그러한 차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걸 좀 따뜻하게 다 마시지 말고 여러분 머리 곁에 잠깐 조금 정도 놔두세요.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드라이해진 모양. 그다음에 또 하나 예방하는 건 고양이나 강아지 이 털들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외로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몸조심을 안 해요. 아무데고 막 둥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보면요 정말 진짜 대단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묻혀온 거를 걔들은 신발 잘 안 신지요. 양말도 안 신어요. 그대로 여러분의 침대에 뛰어들어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에 그런 불법 침입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왜 묵인하십니까? 네. 웬만하면은 그들이 오는 거리를 우리와의 그 시간을 좀 두시면 예방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네. 우리가 이제 원인 치료로다 양방에서 많이 안티히스타민 제제를 네, 많이 쓰세요. 항히스타민. 네. 예, 스프레이도 쓰고 그러는데 물론 당장은 효과를 보세요. 그렇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인후나 비강이나 이런 부분이 두꺼워져요. 네, 그 세포 그렇다고 자체가 그래요. 약해지거나 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네. 피부 가렵고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스테로이드 로션 바르세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 로션을 반복적으로 계속 바르다 보면 네. 우리 면역 시스템은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네. 면역 기능의 교란을 시키는 스테로이드나 안티히스타민의 이제 그 메커니즘들 그런 것보다 우리는 가끔 한방에는 뭐가 없나 하는 걸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네. 한방에도 한방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서브젝트를 하게 하신 그 분은 아버님이 4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찍 가셨네요. 예, 몸이 네.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아프면은 엄마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네. 그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힘드냐. 걔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나마 집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네.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절박한 거죠. 예, 정말. 절박한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이 약해가지고 이 알러지도 있고 이러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보중익기탕 아시죠? 우리 한의 선생님들은 뭐 그거 모르신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경희대학에 가보면 보중익기탕 A방이 있고 B방이 있습니다. 네. 그거 속에서 신이화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희한하게 알로겐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해줘요. 신유화요. 신이화. 신이화. 예, 예.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콧물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왜 백지를 안 쓸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습을 말려주는 여러분 강반화. 네. 강반화 예 있죠. 생강에다 반화를 그냥 먹으면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 절대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꼭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수치를 해서 쓰세요. 그래서 내가 뭐 약 져서 먹지 이러시는데 네. 제발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강반화를 이렇게 하라면 그건 저기 한의 선생님 금방 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콧물이 끝나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봄이 공포에 가까웠고 우울증이 걸렸던 그분이 나서버린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기쁜지. 그러고 에너지가 그거 하고 나면 에너지가 팍 죽었었어요. 너무 힘들고 진짜요?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예. 이 재채기 같은 경우도요. 보통 30번 이상씩 그냥 계속 연달아서 하거든요. 맞아요. 기침도 그거.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치게 되죠. 네, 그것만 끝나고 나면 예, 지치고 또 그게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뭐 네. 옆구리도 아프고 그냥 네. 뭐 겨드랑이도 아프고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 하시더라. 그랬던 분이 이 네. 약을 드시면서 진짜로 굉장히 편안하게 나으셨어요. 이건 처방이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처방 하나만 얘기하기는 그래서 그러면 네. 비방은 뭐냐 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악수할 때 손이 차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봄에 알러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처방이 바로 비방입니다. 네. 거기에는 생강을 썰어 넣어서 살짝 볶은 거, 네. 예, 건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넣으시고 그다음에 부자 있지요. 네, 부자를 부자요. 그냥 먹으면은 눈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저기 뭐지? 별같이 생긴 거 그거 말하는 예, 건가요? 부자 있어요. 부자니까 돈 많은 스타분을 얘기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부자라는 그 뿌리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이렇게 얇게 썰어서 그거 수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조심해서 양을 많이 줄이세요. 보통 우리 한약 쓸 때 보통 처방 말 없을 때는 3.65 g이나 얼마씩 쓰거든요. 네. 예, 그거보다 3배 낮게 3분의 1 양으로. 1.12 정도 넣으셔도 손발이 따뜻해지세요. 네. 그리고 알러지로 뭐 콧물 흐르고 정신없던 그 눈이 아름답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건 예. 사실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의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한의사 같아요. 선생님께 우선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죠. 한의사 선생님 좋은 분들 가야죠. 많습니다. 저희가. 가보셔서 네. 그분들이 잘 해주십니다. 믿고 가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도대체 한의학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쉽게 낫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봄만 되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었대요. 네. 근데 이 정도로 계속 나간다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의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의학은 당신의 조상들이 만드는 겁니다. 네.
한의학 하면은 황제내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하면은 성경을 빼놓으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 황제내경을 쓴 분의 이름이 네. 몇산자에 가지지자를 붙인 기, 네. 사람인자에 흰백자를 붙인 백, 기백이라는 분입니다. 기백이요. 아. 근데 왜 이름을 하필이면 몇산자에 가지지자를 했을까요? 산이 가지처럼 쭉 나가면 산맥이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슨 말을 쓰시는지 모르죠. 한국말 쓰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조금 유식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어군에 속하죠? 우랄 알타이. 알타이요. 아, 네, 네. 우리 우랄 알타이요. 예, 우리 저기 정말 아니요, 아나운서님은 주소들은 풍월해. 아니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그게 우랄 산맥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당했던 그 대홍수 그 시대에 있던 터키의 동북쪽에 있는 아라랏산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예, 거기서 자손들이 퍼졌어요. 성경 창세기를 읽다가 저는 새해에는 꼭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 어렸을 땐 빼먹은 것도 많고 그래서 시작 네. 창세기만은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더라고요. 네. 벨렉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에베르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 말로 바꿔서 쓰면 에베르가 아니고 히브리입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에베르의 두 아들 벨렉이 나누이다. 말이 나누이다. 네. 왜 나누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사건들 때문에 나누인데 왜 하필이면은 좋은 데 가서 살지? 그 안에서 함께 바벨탑을 쌓았단 말씀입니까? 네. 그게 히브리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랬던 벨렉이 거기서 살지만 역대상에 가면은 그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도 우상하는 거 싫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났지요. 네. 예, 그러한 것들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상한 아들입니다. 네. 어디로 갔냐면은 그게 창세기 10장 21절에 네. 그 뒤까지 보면은 셈은 에베르의 온 조상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과 에베르를 함께 합쳤습니다. 그러면 네. 아르박삭은 뭐고 셀라는 뭐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셈의 조상으로 삼는 분이 히브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조상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가죠. 그리고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욕단이 어디로 간 거를 얘기합니다. 네. 메사에서 스볼로 가는 길. 네. 스볼 발기단에 밤들이 논이다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용 갑니까? 어디에 그 노래 나오지요. 여러분 참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던 기백의 그 무리들 네. 중국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을 만드신 우리 한방 선생님들 제가 네. 말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도리도리 짝꿍짝꿍 네네. 그거 한다고 그랬죠. 이게 치료에 아주 키포인트인 게 많습니다. 네. 딴 나라는 그거 없어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아쉽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시간이 항상 아쉬워요. 맞아요. 그쵸, 원장님. 그래도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 만약에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얼른 한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시라고 네네.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겠죠? 예예.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제 한의원의 박대병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백제 한의원은 562-787-6730 562-787-6730번이고요. 네, 여러분 알러지에서 또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승기선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